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륜차입니다.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팽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보는 이륜차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죠. 근데 최근에 지금 3년째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이 배달 문화, 비접촉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 탁송이나 배달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이륜차라고 볼 수가 있죠. 이륜차 문화나 산업은 국내 시장에서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는데 탁송, 배달 문화는 이륜차를 활용하는 것은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활용도가 굉장히 늘어났죠.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만큼 배달 문화가 잘 발달되고 빠르고 빨리빨리 문화가 확산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빠르게 배달을 받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죠. 그만큼 빨리빨리가 몸에 배어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탁성 배달 문화에 대한 이 속도나 비용에 대한 것들은 놀라움을 넘어서 상당히 좀 특이하게 볼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배달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500명이 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크죠. 하루에 1.23명 정도가 사망하는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포함해서 1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3,000명을 넘고 있는 낙후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물론 6, 7년 전에 5,000명 이상이 20년 이상 반복이 되면서 가장 최악의 국가였었는데 그나마 음주운전 강화라든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3,000명까지 줄어들었지만은 더 이상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속에 500명의 이륜차 운전사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니까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륜차 산업을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예전에 대림혼다, 효성 스즈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하고 합작을 통해서 국내에서 2대 이륜차 제작사 했었죠. 지금 주인이 한 3번 정도 4번 넘어가면서 거의 국내에서는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도리어 일본 이륜차가 국내에서 수입돼서 판매되는데 상당 부분의 배달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국내의 이륜차 산업은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전기 이륜차가 보급되고 있고 올해도 2만 대 이상 보급될 예정으로 있지만은 대부분 중국산 이륜차, 전기 이륜차가 차지를 하고 있고 보조금 타먹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산 전기 이륜차는 굉장히 적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륜차 산업은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문화는요 언급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달업 실황 어떻습니까? 요새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은 이륜차가 정식으로 법을 지키는 경우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보도차도 구분 없이 달리죠. 또 보도 위에 주차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횡단보도 보행자를 따라서 같이 돌기도 하고 신호 완전히 무시합니다. 불법 유턴은 물론이고 좌회전, 직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운전을 합니다. 이 상태이니까 사실 일반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이륜차를 주변에서 보면 공포감을 느낍니다. 또 사고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차 자체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결할 때 무범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다치기라도 하게 되면 이 일반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합의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의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는 거 상당히 문제점이 크죠. 문화적인 부분 이미 많이 망가졌고요. 이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대선에서도 이륜차의 앞 번호판을 뭐 달게 만든다든지 또 등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륜차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륜차 사용신고 제도부터 보험제도, 정비제도, 검사제도, 폐차제도 어느 하나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비, 길거리에서 정비하고 있고요. 아무 데서 해도 괜찮습니다. 폐차제도 없습니다. 말소 신고하면은요, 이거 산이나 강에 아무 데로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왜 개선을 못할까요? 검사제도, 일부분 고급 배기량 높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수명이 반인 것이 이륜차이기 때문에 검사제도도 무작정 도입하기보다 특성을 보면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3.1절, 8.15 광복절, 폭주족들이 넘나드는 거
항상 뉴스에서 보시죠. 이거 이륜차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청소년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운행 방법, 규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륜차로 몰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청소년의 문제입니다. 지금 배달업의 문제, 이륜차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배달 업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륜차는 사람이 운행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분명히 이동수단의 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공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이륜차가 보급이 되면서 이 공간이 적어도 되고요. 기동성도 있고 주차장 적어도 되고 장점을 살려서 이동수단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오직 애물단지로 부정적인 시각만 팽배되어 있다는 것,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노력을 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선진 모델을 자리매기는데 기대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보령 해저터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이가 7km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로 굉장히 긴 해저터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안면도에서 대천원까지 이어주는 관광 벨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해안 관광에 있어서 이거보다 큰 사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시간 이상 돌아갈 것을 5분이면 직접 안면도와 대천항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왔어요. 이륜차, 충남 지역의 이륜차 운전자들이 이 보령 경찰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령 해저터널 이륜차가 통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국도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니거든요. 자, 국도나 고속도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죠. 이러한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륜차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있죠. 이거 1980년대 초까지는요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금지가 돼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배달용 125cc가 고속도로에 들어간다, 자동차 전용도에 들어간다, 이거 일반 운전하는 분은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시스템이 얼마나 안 돼 있으면은 OECD 30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를 못 들어가는 이륜차가,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죠. 자, 최소한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요, 이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륜차가 통행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배달용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00cc 이상 되는 고급 이륜차를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올림픽 도로 한 10km 정도를 모니터링을 6개월 해서요, 제대로 지켜지면은 점차 넓히고 아니면 막아버릴 수 있는 근거도 되는데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있답니다. 이유는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보령 해저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저터널은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도 아니에요. 일반 국도입니다. 근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서장이 금지를 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고배기량을 갖고 타고 다니면서 5분이면 지나갈 때를 1시간 돌아가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건 문제점이 있죠. 이 보령 해저터널만의 문제점은 아닙니다. 예전에 창원터널도 그랬어요. 이 5분이면 지나갈 걸 1시간 돌아가게 만든 거죠. 역시 위험하다는 이유로 인해서요. 자,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얘기가 아니라 일반 국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 전용도로는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전용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신호등이 있다든지 횡단보도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전국에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거 리스트도 제가 경찰청에 전해줬거든요. 이거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속에 바로 이러한 보령 해저터널 같은 것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 안전시설 정확하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륜차 운전자의 운전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일단 고배기량부터 들어가게 해도 괜찮습니다. 택배용 일반 오토바이는 못 들어가게 하고요. 고배기량부터 먼저 풀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일반 이륜차 주차장에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내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또 자동차 전용도로 비용을 받게 되면은 이륜차 운전자가 정확히 내야 됩니다. 본인들도 자정기능을 통해서 교통법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팽배되면요, 이륜차 시장
확대가 되기도 어렵고요. 산업과 문화가 후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보령 해저 터널 것도 이 해당 경찰청장이 교육이라든지 또 안전시설 강화를 통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불협화음 문제가 있는 거, 지금 현행법으로도 분명히 불법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막는 게 좋은 건 아니겠죠. 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요,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만한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은요, 지금의 500명 사망자 분명히 5분의 1, 6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좀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보령 해저 터널도 긍정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